정치권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 기사를 살펴보면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는 이제 시동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톱 질주냐 대역전극이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맹을 마치고 정책 따지기에 나선 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약점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원톱 질주냐 대역전극이냐라는 기사 제목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현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근거한 제목이죠. 예. 그동안에 야권 후보 중에 특히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적합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론조사가 쭉 진행이 됐죠. 예.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톱 질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해서 당내 후보 토론회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이 되고 또 그걸 둘러싸고 뭐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는 참석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한때는 토론을 거부하는 듯이 비춰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비전 발표회라는 형식의 또 행사를 치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제1야당인데 예. 이제서 당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아마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잘 모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뭐 12명, 13명, 어떤 때는 뭐 15명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그분들이 그러면 다 자천 타천으로만 구두로만 나는 이번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 됐기 때문에 예. 명색이 이 제1야당이라면 그런 식의 불명확한 이 분위기 띄우는 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경선을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됐던 토론회 아니면 뭐 비전 발표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그런 좀 체계 있는 로드맵이 진작 좀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역시 관심은 저 한국일보의 제목처럼 윤석열의 질주가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의 견제와 뭐가 이루어질 거냐 이건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원톱 질주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토론회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윤 후보가 이제 난상 토론에 가까운 정도의 완전히 본인의 모든 걸 다 열어놨을 때 예. 보여주는 약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경우 예. 이제 그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뭐 과외 공부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니까 앞으로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 네. 이 기사 중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항마로 불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책 제시와 청년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거에 비하면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대선 후보로 뛰겠다라고 전환한 이후에 그렇게 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 후보는 일단 초동자 단계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최 후보가 이것을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숙제로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게요. 첫 번째는 반문에 대한 어필은 했지만 예. 본인이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강조했던 애국 부분에서 예. 허점이 보인 거죠. 그 애국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라는 팩트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 본인의 대표 브랜드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충원하지 않으면은 최재형 후보는 후보로서 완주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매일경제 8면 보면요.
이 원톱을 질주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회에 아마 가장 많은 이슈들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겠죠.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원가 20%의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했고요. 80%는 30년 저금리 상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도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 워낙 많고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을 비롯해서 전국 집값이 크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야권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호 공약 역시 이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었는데 최경철 의원님 예상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민주당 공약과 비슷하고 예. 사실 뭐 홍준표 후보도 사실 반값 아파트 공약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후보들의 공약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튀는 공약보다는 예. 그냥 비슷한 공약을 아마 많이 낼 겁니다. 지금 요즘 윤석열 후보 어제도 그 기자들과 만나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네.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나서면서도 기자들이 물어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몸살이기인데 대체로 앞서고 있는 후보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지가 강하니까요. 지지율이 말을 안 할수록 더 올라가거나 더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간파하고 지금 공약도 튀는 공약보다는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공약을 해서 뭐 그냥 표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아마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공약 관리나 그리고 은변 관리도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한국일보는 원톱이라고 썼지만 원톱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지율도 그러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 있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미 팬덤을 형성해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 그리고 몰려드는 비판 공세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톱이라는 뭐 말이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절제된 모습을 보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공약도 모험적인 공약보다는 표준적인 공약, 예. 일반화된 공약 이쪽으로 가서 아마 지지율을 관리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오늘부터 출발하면 9월 15일에 8명의 후보로 압축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후보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13, 14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글쎄 어떤 정도의 흥행이 돼서 8명 선정하는 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틀간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3일간 검증 시간을 가져요. 네. 3일간 검증 시간을 갖는데 실질적인 검증을 합니다. 후보자들 중에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탈락시킬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갖고 검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걸쳐서 후보자를 컷오프를 시키는데 8분 선택을 했다, 4분 선택을 했다 이제 한 분으로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오다시피 이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저렇게 저 경선 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렇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선택 문제가 있어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이냐 여론조사 시에 예. 이 부분이 후보자들 간에 다소 의사가 상반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조금 바뀔 수도 있다. 특히나 4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갈 후보와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가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 역선택에 대해서 몇 분지간에는 상당히 첨예한 자기 주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 여당의 대선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인데요. 이제 내일 충청권에서 첫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이미 대세를 굳혔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제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시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그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받아주신 두 곳 중에 한 곳이 진천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아프간 특별공로자들 여러 가지 불안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진천 주민 여러분께서 큰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서 진천에 대한 국민들의 고마움도 커졌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도 높아졌습니다. 순회 경선이 이제 대전 충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살펴보니까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을 지나서 광주 전남에서는 9월 25일에 열리고요. 10월 10일에 서울 3차 슈퍼위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우리가 이 순회 경선 얘기하면 지난 2002년인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으켰던 노란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민주당 그 순회 경선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흥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까요? 글쎄, 그게 바로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바로 이런 식의 지역 순회 경선의 진맛을 제대로 못 봤을 때죠. 예.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2%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대역전극을 그야말로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광주 전남 쪽에서 뭔가 전략적 선택이 또 분기점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후에 우리 정치판 내에 이런 식의 경선, 그다음에 캠페인 뭐 이럴 때마다 상당히 그게 교훈도 되고 예. 또 보고 배워야 될 뭐도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벌써 민주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이런 온라인이긴 하지만 투표가 시작이 되는 거 보고 이제 선뜻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경선은 뭐 중간에 과정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까 아니면 그냥 1차 투표에서 네. 지금 저기도 원톱 질주잖아요. 네. 원톱 질주를 하고 있는 그 후보가 그냥 싱겁게 이겨버릴까? 저는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투표라면 예상.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은 앞서고 있으니까 50%를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를 확정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죠. 이제 다른 후보들의 합종 연행을 중심으로 해서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흥행도 상당히 더 되고 안 되고에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동아일보는 그래서 중원에서의 첫 승부 또 온 오프라인으로 충청을 향하고 있는 여당 내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기사로 이어가 보면 연일 의혹 터지는 이재명, 경선 주자들은 본선 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공세받는 여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후보. 신경민 의원님, 경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본선 리스크를 계속해서
제기를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질주는 꽤 오래됐죠. 예.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계속 나오는 문제가 본선에서 불안하고 리스크가 많다는 거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 그 채용 비리 내지는 채용 불공정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황교익씨뿐만 아니고 비리 경찰관 등등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먹방 TV 녹화를 2000 화제 중에 쿠팡 화제 중에 했다는 게 이제 나왔고요. 예.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료 변론입니다. 예. 근데 이 무료 변론은 오늘 송도환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또 난상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료 변론은 앞에 두 가지 이슈가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예. 만약에 무료 변론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거액의 변론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추적이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형법과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폭발력이 있죠. 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일보도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여 대선 주자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되는 의혹들 때문에 본선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당 내 다른 대선 후보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죠. 매일경제 8면은요. 이분의 이 대선 출마도 굉장히 그 다음 대선의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사수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대선 참여 의사를 밝힌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심은 매일경제에 다룬 소식을 보면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1대1 여야 보수와 진보 정치권의 1대1 구도가 완성됐을 때 정의당 대권 후보 심상정 후보가 여당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최 의원님. 민주당은 어제 굉장히 큰 악재성 뉴스를 봤을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심상정 전 대표의 말을 보면서 굉장히 호재가 터졌구나 이렇게 볼 텐데 2012년도 대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심상정 후보의 행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대1 구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1대1 구도로 사실상 맞붙었을 때 예. 심상정 후보도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막판에 단일화를 합니다. 문재인 그때는 후보. 이정희 후보 아니었나요? 아니, 또 심상정 후보도 그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했었죠. 예. 그 당시에 드롭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아주 박빙으로 따라 붙을 수 있었죠. 네. 박근혜 후보를.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의당이 항상 여론조사에 보면 4%, 5%,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박스권에는 그렇죠. 갇혀 있지만 예. 항상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절대 단일화는 없다. 이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 예. 선명한 정의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중재법도 굉장히 민주당과 각을 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아직 삼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성이 커지는데 네. 국민의힘으로서도 안철수 후보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민주당으로 봐서도 정의당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복잡성 변수는 더욱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윤석열로 가고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간다고 해도 네. 쉽사리 원톱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 가지 네. 변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대선판 전체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돼서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이 대략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5% 내외로 잡히고 있는데 이 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